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영광 곡성군수 재선거 당선인들이 지역을 살려보겠다는 포부와 함께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텃밭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민주당이 수성에 성공한 건 선거 막판 조직력이 결집된 효과라는 분석입니다. 남북권 5개 광역시도의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 10년 동안 3조가 넘는 예산이 투입됩니다. 소음과 분진으로 인해 영암 대불산단에서 목포 신항으로 향하는 진입도로 공사 일부가 중단됐습니다. 남부 5개 시도에 대한 관광개발 현장을 방문하는 차원에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어제 담양을 찾았습니다. 광주와 전남, 그리고 경산권의 부울경을 아울러 남부 지역의 관광을 활성화하자는 건데요. 10년 동안 3조가 넘게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지역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도에 임지은 기자입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담양의 3대 명품 숲 중 하나인 메타 세코이아길을 맨발로 걷습니다. 문체부가 뽑은 지역 명소인 로컬 100을 찾아가는 9번째 캠페인으로 담양을 찾은 겁니다. 로컬 100에 선정된 담양의 명품숲 메타세콰이어 길과 관방재림, 중록원은 지금까지 1,5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건강에 좋으라고 항토길을 또 이렇게 해주셨네요.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셔서 이런 걸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담양처럼 남부 지역의 아름다운 경관들을 더 많은 사람들이 만끽할 수 있도록 정부는 남부권 광역 관광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쏠림 현상에 대응해 매력적인 지역 문화들을 살려 남도를 중심으로 하는 관광지를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관광지를 따라 조명과 미디어 아트를 설치하는 등 야행 관광이 추진되고 남도의 고택과 한옥을 활용해 관광객들이 하루 더 머물 수 있는 체류형 관광도 포함됩니다. 많은 관광객이 체류할 수 있는 그런 관광시설들도 확충해 나가고 우리 담양의 관광이 주간 관광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야간 경관 사업들을 좀 많이 해서 해당 사업은 광주 전남뿐 아니라 부산, 울산, 경남 등 남부권 5개 시도를 대상으로 합니다. 10년 동안 3조 67억 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광주 전남엔 국비와 지방비, 민간 비용을 합쳐 1조 4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긴축 재정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긴 시간 큰 돈을 들이고 있는 만큼 목표한 대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명소만 많이 조성해 놓는다고 해서 관광객들이 반드시 몰려드는 건 아닐 뿐더러 꾸준한 홍보와 지속적인 투자도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긴축 재정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이미 이제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10년 동안이나 이렇게 진행이 되는 사업이니까 가능하면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새로운 관광 자원이 개발될 수 있을지 체계적인 사업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오늘 가을비가 시작되면서 종일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레이더 영상 먼저 보시면 비구름대가 점차 다가오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비가 내리고 있지 않지만 오늘 오전 중에 전남 해안 지역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내일 점심 무렵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전남 동부 남해안에 80mm 이상, 그 밖에 광주와 전남 지역에 10에서 60mm가량입니다. 특히나 여수와 광양에는 호우 예비 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거센 비가 내릴 수 있겠고요. 돌풍과 천둥, 번개도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해안 지역에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강풍 예비 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오늘과 내일 순간적으로 시속 55에서 70km에 달하는 거센 바람이 불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18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25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영광 곡성군수 재선거에서 모든 자리를 차지하며 호남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했습니다. 새 군수들은 당선 다음 날인 어제부터 업무에 들어갔는데요.
지역을 살려보겠다는 포부와 함께 앞으로의 군정 계획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초롱 기자입니다. 장세일 영광군수가 임기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장세일 군수는 군민 등 300여 명 앞에서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선서한 뒤 군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정책은 크게 5가지입니다. 영광사랑 지원금 100만 원 지급과 신재생 에너지 기반 평생연금 조성, 노인건강 복지타운 등 복지 확대, 과수 등 농산물 가격 보장제 도입, 해안을 활용한 체험 관광 확대 등입니다. 이 밖에 무탄소 에너지 실증단지 구축과 서해안 철도 사전 타당성 용역 등 5대 핵심 과제를 위한 예산 확보를 약속했습니다. 620억 규모 후 영광군 대규모 핵심 사업 예산 반영을 건의할 것입니다. 이러한 핵심 과제를 안수하고 지역 소멸을 방지하고 조상래 곡성군수는 취임식에서 지역 간 균형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각 지역이 가진 강점을 최대한 살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어 곡성군 전체가 함께 발전하는 핵심 공약 5가지는 청년 기본수당 등 각종 청년 지원과 전 지역 정원 조성 등 관광 활성화,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등 농업 지원, 무료 버스와 기본소득 수당 50만 원 등 복지 확대 등입니다. 이번 재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영광과 곡성 지역을 모두 사수하며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월세살이를 자청했던 조국혁신당은 호남에서 정치 지형을 변화시키지 못했고 진보당은 마지막까지 바짝 추격했지만 당선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혁신당과 진보당에 대한 눈에 띄는 지지가 읽힌 만큼 민주당에게는 앞으로 호남에서의 필요성을 입증해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 2곳에서 치러진 재선거에서 민주당은 체면 지키기에 일단 성공했습니다. 선거 막판 조직력이 결집된 효과라는 분석인데요. 진보당과 조국혁신당은 약진했지만 다자대결 구도의 열세를 넘진 못했습니다. 이어서 주현정 기자입니다. 무소속 군수의 불명예 중도 하차로 치러진 영광군수 재선거. 군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조국혁신당의 3자 격돌은 민주당 장세일 후보의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최종 득표 41.08%, 2, 3위 후보를 2자릿수 이상의 득표율 차로 따돌렸습니다. 유권자가 많은 읍지역에서는 세 후보가 각축을 벌였지만 면 단위에서는 장세일 후보가 우위를 점하며 당선증을 거머쥐었습니다. 선거 전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후보와 혁신당, 진보당 후보가 엎치락뒤치락하며 그 누구의 승리도 가늠하기 어려웠지만 결국 민심은 민주당을 향했습니다. 선거 기간 내내 이어진 3당의 팽팽한 접전 양상은 민주당의 막판 조직력 결집을 자극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4번이나 영광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고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은 물론 전국 조직까지 총동원되기도 했습니다. 전에 없는 3강 대결 구도에 유권자들의 고심도 깊었습니다. 전에 비해서 이번에는 좀 더 생각을 많이 했죠. 후보들이 전부 다 열심히들 하고 또 젊은 나이들이고 잘한다고 그러니까 많이 생각을 했어요. 유권자들의 관심은 역대 재선거 가운데 가장 높은 70.1%의 투표율로 이어졌고 3파전의 선거 구도 역시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호남의 여당을 민주당이라고 보면 야권 분열의 덕을 본 거죠. 고관여층 외에 저관여층도 투표에 참여했고 그럴 때 이제 저관여층들의 선택은 관행을 또 따르기도 하고 한편 진보당과 조국혁신당은 각각 입장을 내고 민주당의 벽을 넘지는 못했지만 유의미한 득표를 기록한 만큼 다음 선거에서 민주당의 대안 세력으로 다시 평가받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의 고교 동창생 감사관 채용 비위 사건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습니다. 오늘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감사관 채용 과정을 되짚으며 이 교육감에게 채용을 지시하지 않았냐고 따져 물었고
이정선 교육감은 지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비위 연루 정황이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이 교육감을 불송치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한편 어제 국감에서는 통일교육 이념 논쟁과 시도별 교원 정원 감축 문제, 저조한 학교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 등의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전남 지역의 학교 10곳 가운데 9곳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전남의 7,325개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262개 학교, 3.57%에 불과했습니다. 학교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4층 이상,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건물에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2005년 이전에 지은 학교는 법이 적용되지 않아 설치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영암 대불산단에서 목포 신항으로 향하는 1.6km 대체 진입도로의 공사가 2년째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도로 개설 공사의 일부 작업이 지난주 중단됐습니다. 소음과 분진으로 주민들은 물론 인근 상인들까지 피해를 호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암의 한 숙박업소 복도에 먼지가 소복하게 쌓였습니다. 흰 장갑을 끼고 닦아보니 까맣게 묻어나옵니다. 20m 앞 공사장에서 창문을 통해 먼지가 날아든 건데 이달 초부터 분진과 소음 피해가 심각해졌습니다. 소음, 진동, 분진으로 인해서 손님들이 숙박을 못하겠다고 환불해달라는 요청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업 피해는 물론 건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최근 한 달 사이 영암군에는 인근 주민과 상인 등의 민원 수십 건이 접수됐습니다. 빨래는 거기다 이제 못 놀고 방 안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죠. 원래는 이제 바깥에다 다 열고 그랬었는데. 이곳은 지난 2022년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사업비 486억 원을 들여 발주한 목포신항 대체 진입도로 공사 현장. 기존의 3호읍에서 신항으로 가려면 2.6km를 우회해야 했는데 곧바로 갈 수 있게 1.6km에 걸쳐 새 도로를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해당 구간의 안반을 제거하는 작업이 이달 초 시작되면서 피해가 커진 상황. 영암군이 지난 7일 생활소음을 측정한 결과 기준치 이상인 71dB를 기록하면서 일부 기계 작업을 임시 중단시키는 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신항으로 향하는 도로 개설 공사 현장인데요. 기준치 이상의 소음을 일으킨 드릴 등 중장비 작업이 멈춰 있습니다. 작업 시간을 좀 조정한다든가 아니면은 우리 방음벽을 설치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기준치 이내로 맞추라는 것이 조치 명령이기 때문에 나중에 조치 명령 이행 보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가서 다시 생활소음을 측정할 예정입니다. 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 공사 중지 처분까지 내릴 수 있는 가운데 목포해수청은 방음벽을 설치하고 피해 보상을 위한 절차에 돌입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축제의 계절인 가을, 광양에서도 다채로운 행사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광양의 축제 현장에서는 일회용품이 사용되지 않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역대 최다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성황을 이룬 광양 전통 숯불구이 축제입니다. 깊어가는 가을밤을 화려하게 장식한 불꽃놀이 등 다채로운 행사와 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담은 먹거리들로 행사가 풍성합니다. 이번 광양의 대표 축제인 숯불구이 축제는 여느 다른 지역 축제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일회용품이 사용되지 않은 겁니다. 환경을 지켜내기 위한 작은 실천을 축제 행사에서부터 시작해보자는 취지로 도내에서는 처음 도입돼 시행되는 겁니다. 축제 참가자들의 반응도 비교적 긍정적입니다. 일회용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다의 용기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고요. 이런 게 다른 축제장에서도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광양시에서는 다회용품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자원의 회수 그리고 환경을 살리는 운동을 실천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광양시는 숯불구이 축제를 제외하고도 올해 개최된 매화축제, 전어축제 등 모두 4차례의 지역축제와 행사들도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온전히 치러냈습니다. 이렇게 다회용기 사용으로 줄인 일회용기 폐기량만 31만 9천여 개, 34톤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앞으로 지역의 크고 작은 축제 행사에 일회용기 사용을 자제하고 다회용기의 사용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무분별한 일회용품들이 사용이 남발되고 있어서 자원 낭비 및 환경 오염 예방이 있다는 판단하에서 우리 2025년도에도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나 그 축제 시에 일회용품 줄이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8월을 기준으로 전국 공공기관 일회용컵 사용률 5.3%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한 광양시. 환경을 온전히 지켜내기 위한 광양시의 시도들이 지역사회 전반의 환경 보전 실천 운동으로 성공적으로 연결지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가 파업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GGM 노사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진호위가 제시한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했고 노조는 조정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이에 따라 GGM 노사는 다음 주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근무 시간 중에 교섭을 진행하되 장소는 사내와 사회에서 번갈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무안군이 강기정 광주시장의 지난 15일 시정질문에서 무안군의 막힌 행정과 KTX 노선이 반듯했어야 한다와 같은 발언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무안군은 강기정 광주시장의 이 같은 발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 범죄라며 무안공항 건설과 KTX 경유를 위한 노력을 폄하하고 부정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4년제) 사립대학인 한일장신대학교가 신입생 충원률을 높이기 위해 총장 등의 보직 교수의 가족과 친인척을 입학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학교 내부에서는 2024학년도 전체 신입생의 3분의 1이 이런 식으로 채워졌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파장이 예상됩니다. 전주문화방송 김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한일장신대 신입생 2차 추가 모집에 지원한 학생 명단입니다. 유독 특정 성씨가 눈에 띄는데 다름 아닌 이 학교 총장 배모 씨와 성은 물론 두 번째 이름자까지 같습니다. 알고 보니 사회복지학과에 지원한 배모 씨와 운동처방재활학과에 나란히 등록한 두 지원자까지 배 총장의 누나들입니다. 수상한 지원자는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간호학과엔 이 학과 교수이자 입학처장인 A 교수의 자매와 아들이 나란히 지원했습니다. 같은 과 B 교수의 남편도 간호학과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학에 입학한 총장과 교수 가족 대부분은 수강 신청조차 하지 않거나 한 학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휴학 또는 자퇴했습니다. 제가 다니려고 했었는데 화장사를 못 해가지고. 그럼 휴학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자퇴를 하신 건가요? 그 내용은 이제 자퇴인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그 사업장 운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상황상 못하는 상황이 돼가지고 출석 한두 번 정도 한 것 같아요. 내부에선 신입생 충원률을 높이기 위해 학교 측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입학시키고 이후 수강 신청을 하지 않거나 휴학 또는 자퇴한 경우가 최소 30명, 많게는 60명에 이른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올해 전체 신입생이 195명인 점을 감안하면 최대 3분의 1가량이 이렇게 채워졌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마감 직전 약 3시간 동안 39명의 지원자가 몰렸는데 조직적으로 가짜 원서를 만들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총장하고 그 입학처장하고 앉아가지고 계속 원서를 작성하더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래도 되는가 싶었습니다. 조직적인 입학 비리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자 교육부는 이미 지난 4월 이 대학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3차례의 현장 방문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학 측은 신입생 중 교수 가족이나 지인이 포함된 건 맞지만 실제 입학 의사가 있었고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학업을 중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원자들의 원서를 대신 작성했고 나중에 자필 원서로 대체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한편 학교 측은 신입생 모집에 큰 기여를 했다며 입학 관련 교수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공주의 한 목장에서 2달 사이 말 8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말들은 한때 사람들의 환호 속에 경마장을 누볐던 경주마들인데요. 해마다 1000마리가 넘는 경주마가 은퇴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보호 대책은 전무합니다. 대전문화방송 윤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장 곳곳에 말 사체가 널브러져 있고 사육장이 갇힌 채로 생을 마감한 말도 눈에 띕니다. 이 목장 주인은 지난 2년 동안 은퇴한 경주마를 사들여 도축 사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목장을 방치하면서 최근 2달 사이에 말 8마리가 죽어나갔습니다. 모기가 정말 흉하죠. 말도 막 도로에 나가가지고 도로에서 뛰어다니기도 하고. 2년 전 부여에 있는 한 목장에서도 은퇴한 경주마들이 폐사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경주마의 사체에서 나온 뼈는 인근 가게에서 약재로 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가는 건 뼈만 하지 거기다 필요가 우리는 갖고 오는 것만 해주는 거지. 최근 5년 동안 은퇴한 경주마 6,400마리 가운데 40%가 넘는 2,800마리가 5살을 전후에 알 수 없는 이유로 폐사했습니다. 살아남은 말의 약 20%도 용도 미정이나 기타로 분류돼 사실상 생사를 추적하기 어렵습니다. 동물단체는 현행법상 말 소유주가 말의 이력을 등록할 의무가 없어 통계조차 무의미하다고 지적합니다. 이력제를 조작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마사회에 있는 이력제에는 승마로 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알고 보니까 도축장에 가 있었던 경우도 있었고. 농림부는 한국마사회와 올해 초 말 복지 취약지대를 보완하겠다며 협의체를 꾸렸지만 여전히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퇴역하는 동물의 보호 방안을 소유자가 마련해야 한다는 법률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로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갑질이나 진상 손님들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건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닙니다. 충주의 한 음식점에서 외부 음식 반입이 안 된다고 하자 테이블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간 손님들의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MBC 충북 허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2일 밤 10시쯤 충주의 한 술집. 손님 4명이 자리한 곳에 업주가 다가갑니다. 손님들이 외부에서 사온 음식을 먹자 외부 음식 반입이 안 된다며 양해를 구한 겁니다. 이러기를 2차례 더. 손님들은 기분 나쁘고 입맛이 떨어졌다며 업주를 자리로 불러 계산을 해올 것을 요구하더니 테이블 사진을 찍고 포장했던 음식을 쏟아 테이블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나 리뷰 남길 거고 다른 커뮤니티에 글 올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들 장난치고 이러듯이 너무 기분 좋게 신나서 먹는 거예요. 손님들이 시킨 메뉴는 노가리와 콘치즈, 생맥주 4잔. 여기에 안주가 될 만한 피자류의 빵을 사온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 초기에 외부 음식을 허용했지만 버리고 가는 사례가 많자 입구에 제한 안내문까지 붙여놨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빵 두가리는 돈 분일한다고 이렇게 오해하시는데 전혀 그렇진 않아요. 근데 뒷정리를 잘해주면 괜찮은데 음식도 남기고 바닥에 또 다 흘리시고. 하지만 외부 음식 반입 요구는 지속되는 데다 악성 리뷰와 혹시 모를 사고에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게 외부 음식 먹고 혹시나 탈이 났을 경우 그것까지 제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형법상 허위 사실에 기반한 악성 리뷰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벌점 테러를 실제로 자행한다던가 그래서 악성 리뷰를 단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업소를 방문하는 데 있어서 영업의 내용에 대해서 방해를 한다는 개념에 포함되기 때문에. 한편 지난 4월 충주의 또 다른 빵집에서는 술에 취한 여성들이 욕설을 하며 대화를 하다 이를 제지하는 빵집 주인에게 시비를 걸어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광주 지역 제조업체의 3분의 2가 세계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가 지역의 13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4.6%인 84개 업체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미중 갈등 등으로 실적 저하 등의 피해를 봤다고 응답했습니다. 주된 피해로는 에너지와 원자재 조달 비용 증가가 52%로 가장 많았고, 환율 변동 등 금융 리스크, 원자재 수급 문제로 인한 생산 차질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렇게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대책이 없거나 모색 중이라는 응답이 75%를 넘어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구매할 수 있는 아트 광주 24에 관람객 2만 5천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시는 특히 올해 젊은 관람객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행사가 지역의 미술시장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트 광주 24는 지난 10일부터 나흘간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고 국내외 갤러리 100여 곳 등이 참여해 출품작 4,400여 점을 선보였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면서 종일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현재 비가 해안 지역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내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전남 동부 남해안을 중심으로 8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겠고요. 광주와 그 밖의 전남에서도 10에서 60mm의 비가 지나겠습니다. 특히 여수와 광양에는 호우 예비 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매우 거센 비가 쏟아지겠고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한편 강풍 예비특보도 발표됐습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특보가 발표됐고요. 오늘과 내일 순간적으로 시속 55에서 70km 안팎의 거센 바람도 동반되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18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25도로 예상됩니다. 무안의 현재 기온도 18도 보이는 가운데 한낮 기온 26도 예상됩니다. 곡성의 낮 기온 25도, 순천과 여수의 낮 기온은 24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전 해상에서 최고 2.5m 안팎으로 일고 있습니다만 해상에도 풍랑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5m 안팎의 거센 파도가 일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내일부터는 낮 기온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20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4, 5도가량 낮겠고요. 일요일 반짝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월요일부터 화요일 사이 또 한 차례 가을비가 지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